안녕하십니까. 사실과 자유 이승만TV의 주익종입니다. 오늘은 저희 이승만 학당과 관련된 심각한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이승만 학당 코앞에 닥친 전체주의의 칼날이라는 제목인데요. 주역에 있는 한자 수거 한 말씀을 소개해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이상견빙지입니다. 이라는 건 밟는다는 얘기고요. 상은 서리상입니다. 견은 단단한, 빙은 얼음이죠. 지는 이를 찌자죠. 올 찌자입니다. 그러니까 서리를 밟거든 머지않아 단단한 얼음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주역, 역경에 있는 말이긴 한데 제가 이 귀절을 보게 된 것은 이태준이라고 하는 일제 때의 유명한 소설가죠. 이 소설가가 쓴 폐강냉이라고 하는 소설에서입니다. 이 폐강이라는 게 대동강의 또 다른 이름이에요. 대동강의 얼음이라 그럴까 또는 대동강의 차가움이랄까 뭐 이런 뜻을 담고 있는 그런 제목이 되겠는데, 이 소설은 1938년 1월 달에 발표가 됐습니다. 38년이면은 이제 중일전쟁이 37년에 일어나고 38년 3월에 이제 국가총동원법이 발효가 되고 뭐 이런 식으로 이 전시체제로 막 내달리고 있는 그런 한가운데서 지금 이 소설이 발표가 된 겁니다. 이 소설에는 크게 3명의 인물이 등장하는데요. 소설의 주인공은 현입니다. 그 다음에 그 현의 친구인 박이 있고 또 이들이 잘 아는 김이라고 하는 인물이 있어요. 1938년 3월 달에 가면 제3차 조선교육령이 발표가 되면서 조선어 과목이 선택 과목이 됩니다. 물론 선택을 장려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실질적으로는 선택하지 않도록 하는 차원에서 선택 과목이 되는데, 이 박이라는 사람이 이 조선어 과목의 강사를 학교에서 하고 있었어요. 근데 조선어 과목이 선택 과목이 되면서 이제 강사 자리마저 잃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듣고 이 현이 이 박을 위로하러 평양으로 간 거예요. 박이 평양에 있는 사람이고, 그래서 평양에 오래간만에 가서 평양의 풍경이 달라졌다든가 사람들의 모습이 달라졌다든가 이런 거를 이제 보고, 그 다음에 김이라는 사람과 셋이서 술자리에서 동석을 하다가 결국은 의견이 엇갈리는 거죠. 김은 자, 이 신체제에 적응해라. 그렇게 삐딱선을 타지 말고 여기에 체제에 순응하고 체제에 협조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현은 거기에 이제 동의하지 못하겠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 술자리가 깨집니다. 술잔을 던진다든가 하는 일이 생겨서 술자리가 이제 깨지고, 이때 이제 약간 취한 상태에서 이 현이 밖에 나와서 평양의 바깥 날씨는 대단히 차가운데 이때 퍼뜩 이상견빙지라는 말이 생각이 났던 겁니다. 서리를 밟거든 머지않아 단단한 얼음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그 말이 퍼뜩 생각이 나면서 이제 앞으로 어떤 일이 닥칠지에 대해서 각오를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그런 소설입니다. 제가 오늘 이 이상견빙지라는 말, 그리고 그 말을 담은 이태준의 소설 말씀을 드린 것은 최근 2개의 사건을 접하면서부터입니다. 하나는 며칠 안 됐습니다. 2020년 10월 27일 서울 영등포 경찰서가 저희가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그리고 양태정 변호사를 무혐의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틀 후인데 10월 29일 서울 서부지검 형사 1부가 유석춘 전 연세대 교수를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위안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것은 반일 종족주의 필자를 근거 없이 비방한 자들을 경찰이 무혐의 처리를 한 겁니다. 아마도 검찰의 지휘를 받았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사건은 반일 종족주의 책 주장에 동조한 교수를 검찰이 처벌하겠다고 나선 겁니다. 좌익 무혐의, 우파 유혐의 조치가 지금 취해진 것인데요. 먼저 송영길과 양태정 고소건을 간략히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7월 2일로 지금 기억이 되는데, 더불어민주당의 송영길 의원, 국회 외통위원장인가 그렇죠? 5선 의원이나 되는 아주 중진급 의원인데, 송영길 의원이 양태정 변호사라고 하는 사람을 시켜서 노무동원 피해자 유족과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씨 있죠. 그런 사람들을 모아서 이용훈 교수와 저 그리고 이우연 박사, 그 다음에 연세대 유석춘 교수 이 4명을 위안부 피해자와 그리고 강제농원 피해자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를 하겠다라고 그렇게 기자회견을 했고, 또 7월 7일 날 실제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를 했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저희가 7월 7일 날 그에 대한 대응하는 기자회견을 열었고, 그 아래편에 있는 사진처럼 7월 13일 서울 남부지검에 송영길 의원과 양태정 변호사를
보욕죄 및 명예훼손 혐의로 저희가 역시 고소를 했습니다. 그 건이 이제 진행이 된 건데, 지난 10월 27일 날 송영길과 양태정에 대해서 무혐의라는 그런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가 된 겁니다. 이거는 이제 저희가 받은 영등포 경찰서의 처분 통지서입니다. 이영훈 교수님께서 받으신 거고, 저도 같은 내용으로 받았습니다. 그 아래쪽에 보면 왜 무혐의인지에 대한 설명이 있고, 그걸 저희가 빨갛게 지금 동그랗게 표시를 해놨습니다. 그 부분을 보면요, 왜 무혐의인가에 대해서 영등포 경찰서는, 자, 송영길은 이영훈 등 4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표현에 이르지 않았다. 그래서 무혐의다. 이런 판단을 내렸고요. 그 다음에 송영길과 양태정은 사실 적시가 아닌 주관적 의견을 피력한 거에 불과하고 또 고의성이 없기 때문에 무혐의다 라고 한 겁니다. 그런데 황당하기 짝이 없습니다. 양태정은 앞서 본 기자회견장에서 기자회견문을 낭독을 하면서 분명히 허위 사실을 적시해서 이영훈 등 4인의 명예를 훼손했습니다. 어떤 부분이 허위 사실이냐? 양태정 씨는 기자회견문에서 다음과 같이 낭독했습니다. 일본군 위안부는 매춘부였고 강제징용이 아니라 조선인들이 입신양명할 수 있는 천재일우의 기회였으며 독도는 일본 땅이니 돌려줘야 한다는 터무니없는 주장을 담은 반일 종족주의를 출간하여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반일 종족주의라는 책자 안에 일본군 위안부는 매춘부였다, 강제징용이 아니라 입신양명할 수 있는 천재일우의 기회였고 독도는 일본 땅이니 돌려줘야 한다는 내용이 들어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단순한 의견이 아니라 적시를 한 거예요. 허위 사실을 적시한 겁니다. 사실은 아니죠. 왜냐하면 저희가 반일 종족주의 책자에 이런 내용을 담은 바가 없기 때문에 이것은 사실 적시가 아니고 허위 사실 적시입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했다고 하면 저희가 뭐가 되겠습니까? 완전히 미친 사람이 되겠죠. 그런 사람으로 만든 거죠. 그래서 명예를 훼손한 것인데 사실 적시가 아닌 주관적 의견에 해당한다. 고의성이 없으므로 무혐의다. 아니, 기자회견문을 쓰고 국회 정론관에서 수많은 기자들이 모인 앞에서 정식으로 낭독을 하고 또 고소장을 제출하고 이런 것이 뭐가 고의성이 없습니까? 완전한 의도를 갖고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의성이 없으므로 무혐의, 이런 식의 처분을 지금 영등포 경찰서가 내어서 검찰에 보낸 것입니다. 유석춘 교수는 위안부를 명예훼손했다고 해서 지금 기소됐는데요. 즉 2019년 9월 19일 날 연세대 사회학과의 발전사회학 수업 중에 위안부는 매춘이라 발언해서 옛 일본군 위안부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하는 것이 서울 서부지검의 판단입니다. 그런데 유석춘 교수는 위안부는 매춘이라고 발언을 한 바가 없어요. 그날 수업의 발언 내용 전체가 녹취록으로 좀 작성돼 있어서 지금 쉽게 볼 수 있는데, 거기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위안부 여성이 자발적으로 갔다는 말이냐라고 한 학생이 질문을 합니다. 그러니까 유 교수가 지금의 매춘 산업을 들어서 설명을 해요. 그러니까 지금도 살기 어려워서 자의반 타의반 매춘하러 간 거고, 마찬가지로 일제하에서도 생활이 어려워서 그렇지 내가, 지금 위안부죠, 위안부가 원해서 그런 게 아니다라고 그렇게 설명을 해요. 그러니까 위안부 여성이 자발적으로 갔다는 말이냐고 학생이 다그치니까 위안부 여성이 자발적으로 갔다는 게 아니라 살기 어려워서 어쩔 수 없이 간 거다라고 그렇게 설명을 했을 뿐입니다. 위안부는 매춘이라고 얘기한 바가 없어요. 그런데도 위안부는 매춘부라고 발언했다고 하고, 그럼으로써 위안부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해서 기소를 한 겁니다. 자, 반일종족주의라는 책, 한국 근대사를 다룬 책이 나왔으면 예를 들어서 사회학과의 발전사회학 수업에서 얼마든지 다룰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에 대해서 토론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의견을 피력할 수가 있죠. 그런데 수업 중에 학생에게 대해서 설명을 한 것뿐인데 그걸 가지고 명예를 훼손했다 해가지고 기소를 한 겁니다. 지금 이영훈 교수 등 그 반일종족주의 필자에 대한 고소 고발이 크게 두 건입니다. 작년도 8월 14일에 이영훈 교수가 피고발된 사건이 있고요. 그 다음에 올해 7월 7일 송영길, 양태정 등에 의해서 이영훈 교수, 저, 이우연, 그리고 유석춘 이렇게 4명이 피소된 건이 있습니다. 모두 원래 서울중앙지검에 고발된 또는 고소된 그런 건이었는데 최근에 모두 서울 서부지검으로 이관이 됐습니다. 서부지검은 유석춘 교수를 기소한 검찰청이고요. 저는 향후 이영훈 교수가 고발된 것, 또 이영훈 교수와 저 등등이 고소된 것 모두 서울 서부지검에 의해서
기소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아직 역사 부정죄 처벌법이니 하는 것들은 지금 군불만 떼고 있는 상태고 아직 국회를 통과하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미 현재의 명예훼손죄라든가 이런 현재의 형법으로도 좌익에 대해서는 무혐의, 자유우파에 대해서는 유혐의 이렇게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앞서 소개해드린 이상견빙죄라는 말을 다시 떠올리게 되는데요. 서리를 지금 막 밟은 거고요. 이제 얼음이 올 것을, 맹추위가 오리라는 것을 지금 각오를 합니다. 지나간 한국 근대사에 대한 좌익과 우익 간의 견해 차이는 단순한 학설의 차이 또는 학술 논쟁 이런 차원이 지금 아닙니다. 한쪽이 다른 한쪽을 죽이려고 하는 그러한 무시무시한 사륙전쟁의 단계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용훈 교수님을 필두로 해서 저희는 이러한 싸움을 결코 회피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자유애국 시민 여러분은, 그리고 이승만 학당을 지지하고 성원해 주시는 이승만 TV의 시청자 여러분은 저희의 이런 싸움을 적극 지원하고 옹호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